안녕하세요. 잠시 달밤입니다. 오늘 주제는 올해 나를 가장 크게 도와줄 사람, 그러니까 귀인이죠. 2026년 우리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부터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이미 와 있습니다. 카드 뽑는 과정이 궁금하시면 영상 뒷부분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카드를 뽑아주세요. 번호 공개할게요. 자,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1번 분들 카드를 딱 펼치자마자 제가 드는 생각은 그동안 이 약 물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였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인 분들은 내가 여기서 뒤처지면 끝장이다 라는 생각으로 취업전선에서 혹은 사회초년생으로 텃세를 견디면서 버티고 계실 거고요. 또 40대, 50대 분들은 어떤가요? 겉으로는 슈퍼우먼이죠. 직장에서도 중간관리자로 치이고 집에 가면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내 이름 석자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챙겨야 할 사람들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느낌. 힘들다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진짜 무너질까봐 속으로만 삭히고 계시진 않나요? 퇴근길 차 안에서 혹은 모두가 잠든 새벽에 혼자 멍하니 앉아있던 시간들. 오늘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2026년 하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귀인은 과연 누구일지 아주 디테일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장부터 소름 돋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망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올해 여러분에게 나타날 귀인은 여러분의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어줄 사람이에요. 단순히 일 좀 도와줄게, 밥 한 끼 사줄게 정도의 가벼운 도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고 서 있거든요.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들을 본인의 등짝으로 대신 맞아주면서 너는 내 뒤에 숨어 안전하니까 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1번 분들 그동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라면서 방패 없이 전쟁터에 나가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방패가 되어줄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도피처이자 벙커가 되어줄 사람. 그게 이 귀인의 정체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황일 때 이 사람이 등장하는지 시간 순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현재 여러분의 모습 혹은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에요. 검의 여왕이죠. 지금 우리 1번 분들 상태가 딱 이렇습니다. 건드리면 베인다. 20대 30대 분들이라면 아마 커리어적으로 도끼를 품었을 거예요. 사랑, 인간관계 다 사치야. 성공하기 전엔 안 쉬어. 이러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는 거죠. 40대 이상의 기혼자분들이라면 집안의 대소사를 내가 다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도 내가 가장 노릇을 해야 한다거나 자녀 교육 문제로 예민해져서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혼자 삭히는 모습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능력 있다, 똑 부러진다 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 속은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 상태. 그게 지금 여러분이에요. 근데 상황이 더 정신이 없어져요. 이건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을 의미합니다. 검의 여왕처럼 꼿꼿하게 자리를 지키고 싶은데 환경이 가만두질 않아요. 회사에서 갑자기 부서 이동 발령이 나거나 감당하기 힘들 만큼 일이 몰아치거나 출장이 잦아질 수도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주문이 폭주하거나 반대로 예상치 못한 사고를 수습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갑작스러운 이사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병원을 오가야 하는 등 여러분의 그 단단했던 루틴이 와장창 깨지는 시기가 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른다는 말이 절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멘탈이 한번 크게 흔들려요. 이 카드가 정방향이면 축배를 들고 파티를 하는 건데 이게 뒤집혔다는 건 인간관계의 배신 혹은 소외감이에요. 내가 저렇게 기사처럼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헌신을 했는데 돌아오는 게 뭐냐? 뒷담하거나 냉대예요. 직장인분들, 믿었던 동료가 내 공을 가로채거나 사내 정치질에 휘말려서 왕따 같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이야? 했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쏙 빠져나가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니까, 아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태도에 억장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나 친척들 사이에서 나만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아주 뼈시린 외로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가요. 별은 희망인데 희망이 거꾸로 처박혔어요. 번아웃과 절망입니다. 다 부질없다.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산다고 뭐가 달라지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미래가 깜깜해 보입니다. 우울감이 깊어져서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누가 옆에서 위로를 해줘도 네가 뭘 알아 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상태. 스스로 동굴을 파고 들어가는 최악의 컨디션일 때 바로 이 타이밍에 드라마의 남주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컵의 왕이에요. 아까 여러분이 검의 여왕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날카로운 칼과 차가운 이성을 가진 여자. 근데 이 귀인은 컵의 왕, 즉 깊은 감정과 포용력을 가진 남자이거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민하게 굴고 소리를 지르고 나 좀 내버려둬 라고 가시를 세워도 이 사람은 타격감이 없어요. 오히려 허허 웃으면서 그래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리 와서 따뜻한 차나 한잔해 하고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감정 기복이 크지 않아요. 아주 묵직하고 어른스럽습니다. 연하남이라고 해도 애늙은이 같은 스타일이고 연상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든든한 멘토나 아버지 같은 존재죠. 우리 여러분이 배신과 절망으로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안아줍니다.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날카로운 칼날이 이 사람의 따뜻한 물속에서 스르르 녹아버리는 형국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 관계의 본질과 깊이를 볼게요. 이 귀인과 여러분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닙니다. 카드가 아주 강력한 걸 보여주는데요. 에로스와 반지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1번 분들 중에 솔로이신 분들은 아주 기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에로스는 생명력, 열정, 사랑을 뜻하고 반지는 서약, 약속을 뜻해요. 여러분이 번아웃 와서 연애는 무슨 연애야 하고 있을 때 죽어있던 연애세포를 강제로 심폐소생시키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 반지로 이어질 만큼 진지하고 깊은 인연. 그러니까 결혼운이나 동업운이에요. 기혼자이거나 연애 생각이 없는 분들이라도 이 해석은 유효합니다. 여기서 에로스는 삶에 대한 의욕이에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재밌는 걸 해보고 싶다. 라는 열정을 불어넣어주는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반지는 신의를 뜻해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 비즈니스 파트너라면 평생을 함께할 동지를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의 내면을 어떻게 어루만져 줄까요? 유배된 자를 집으로 데려오라. 그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1번 분들 마음속에는 유배를 보낸 자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약하고 어리광 부리고 싶은 나예요. 어릴 때부터 언니니까 참아야지, 장녀니까, 직장이니까 하면서 울고 싶은 나를 저기 방구석에 가두고 못 나오게 했어요. 이 귀인은 여러분이 숨겨둔 그 약한 모습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손잡고 거실로 데리고 나와요. 약해도 괜찮아. 징징거려도 돼. 내 앞에선 쿨한 척 하지 마. 이렇게 여러분의 무장해제를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이건 나쁜 뜻이 아니에요. 완벽한 휴식을 의미합니다. 동물도 상처를 입으면 아무도 없는 캄캄한 굴 속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잖아요. 이 귀인은 여러분에게 그런 굴을 제공해줘요. 회사 그만두고 싶어? 그러면 그만둬. 내가
당분간 먹여 살릴게. 혹은 이번 주말엔 아무 전화도 받지 마. 내가 다 차단해 줄게. 라든지 여러분이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잠수를 탈 수 있도록 문지기가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자, 다음 카드로 뱃사공 카드랑 바람꽃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고통의 강변이에요. 건너편으로 가야 평화가 있는데 헤엄칠 힘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죠. 이 귀인이 바로 그 나룻배를 가져오는 뱃사공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그 배에 올라타는 거. 이 사람은 여러분을 태우고 인생의 다음 챕터로 안전하게 이동시켜 줄 겁니다. 이직을 도와주거나 이사를 도와주거나 혹은 마음의 관점을 이동시켜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바람꽃이 피어나요. 바람꽃은 줄기가 가늘어서 바람이 불면 막 흔들려요. 근데 잘 안 꺾여요. 이 귀인을 만난 후에 여러분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난 강철이야. 절대 안 흔들려. 하고 버티다가 뚝 부러졌다면 이제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유연하게 흔들리면서도 그 안에 묘한 강인함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연약함이 흉이 아니라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된다는 걸 이 사람이 알려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당신을 원하고 있다. 이 귀인은 여러분에게 자꾸 물어볼 거예요. 남편 생각 말고, 부모님 생각 말고, 돈 생각 말고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여러분이 현실적인 이유로 묻어뒀던 꿈, 취미, 욕망, 그걸 다시 꺼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 해, 내가 밀어줄게 라고 응원할 거예요. 제발 이번에는 그 응원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끝까지 방어하라. 아까 루미 카드에서 그리스도의 망토 나왔던 거랑 연결이 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부당한 공격을 받을 때 같이 칼을 들고 싸워줄 전우예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 사람한테 털어놓으세요. 이 사람은 여러분보다 더 화내고 여러분 대신에 싸워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든든함을 믿고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신성한 바보. 여러분 너무 똑똑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계산기 그만 두드리세요. 이 귀인은 여러분에게 바보짓을 권할 겁니다. 야, 그냥 우리 바다나 보러 갈래? 이거 당장 돈은 안 되는데 재밌잖아. 한번 해보자. 이런 철없어 보이는 제안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꽉 막힌 숨통을 틔워주는 신의 한 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2026년 올해는 좀 바보처럼 즉흥적으로 살아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화 속 교훈 두 가지 볼게요. 백설공주와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나왔어요. 백설공주 키워드는 마법의 거울이에요. 여러분은 그동안 거울을 볼 때마다 늙었다, 푸석푸석해, 못났다 하면서 자책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이 귀인은 여러분의 진실의 거울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비하할 때 이 사람은 정색을 하면서 말할 겁니다. 무슨 소리야? 너처럼 괜찮은 사람이 어딨다고. 이 사람의 눈에 비친 여러분은 여전히 아름답고 능력 있는 백설공주예요. 그 시선을 믿으세요. 자존감의 회복의 열쇠는 이 사람의 칭찬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가로막던 가시덤불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주변에 쳐져 있던 그 날카로운 방어 기제, 가시덤불을 이 귀인이 칼로 베어내고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을 깊은 잠, 그러니까 침체기에서 깨워줄 겁니다. 이 카드에 적힌 문구를 보시면 Time to blossom, 이제 꽃이 필 시간이에요. 오랫동안 멈춰있던 여러분의 인생 시계가 이 사람의 입맞춤, 그러니까 도움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귀인을 맞이하기 위한 조언이에요. 삶과 춤을 추세요. 에너지를 바꾸라는 뜻이에요. 심각하게 앉아서 고민만 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을 하셔도 좋고 노래방 가서 소리를 질러도 좋고 아니면 그냥 춤을 추셔도 좋습니다. 정적인 에너지를 동적인 에너지로 바꿀 때 이 귀인이 더 빨리 끌려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기와 흐름 카드 볼게요. 시기로는 물고기 자리 만월, 시즌이 아주 중요해요. 양력으로는 2월 말에서 3월,
혹은 8월 말에서 9월쯤. 이때 감수성이 폭발하고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될 텐데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조언은 영성과 현실의 균형이에요. 너무 돈, 현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귀인은 여러분에게 돈다발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들고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평화가 결국은 현실을 풀어나가 열쇠가 되어줄 겁니다. 자, 우리 1번 분들 오늘 리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바닥을 칠 때 마치 영화처럼 여러분을 덮어줄 따뜻한 망토를 두른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날선 예민함을 다 받아주는 커베양 같은 사람이고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줄 뱃사공이에요.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는 그 무거운 책임감, 이제는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도와줘, 힘들어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이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귀인이 이미 문 앞에 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2026년이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 지금 숨 막히지 않으세요? 제가 이 카드를 딱 펴자마자 느낀 건 꽉 막힌 도로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20대, 30대 분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죠. 이직 준비는 길어지고 서류는 넣는 족족 광탈하고 내 인생 여기서 멈춘 건가 싶은 불안감에 밤잠 설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40대, 50대 분들은 더해요. 쳇바퀴를 도는 일상, 그리고 재미없는 결혼 생활, 혹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 사업 때문에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의 반전은 없나 보다 하고 체념 상태에 빠져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리딩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 지루하고 답답한 고인물 같은 상황에 냅다 큰 돌을 던져서 파장을 일으킬 사람이 나타나요. 그것도 아주 능력이 있고 현실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올해 여러분을 답답한 동굴에서 끌어내줄 그 귀인은 누구인지 지금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장부터 에너지가 심상치가 않아요. 춤추는 여신이에요. 이 카드는 전적인 항복, 그리고 역동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여러분에게 나타날 귀인은 여러분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러 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조용히 다가오는 게 아니라 태풍처럼 몰아쳐서 여러분이 꽉 붙잡고 있던 그 낡은 고집, 미련, 쓸모없는 자존심을 다 날려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하면서도 무기력해서 못 움직이고 있는데 이 귀인은 여러분 등짝을 때려서라도 움직이게 만들고 여러분이 서 있는 판 자체를 갈아엎어줄 아주 강력한 에너지의 소유자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사람, 그게 이 귀인의 첫인상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에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이 등장하는지 따라가 볼게요.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에요. 심판 카드가 역방향이죠. 이건 한마디로 감감무소식, 재회불가, 결과지연입니다. 우리 취준생, 그리고 이직 준비하는 분들, 연락이 오기로 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안 오죠. 최종 면접에서 자꾸 미끄러지거나 시험 결과가 아슬아슬하게 안 나와서 1년 더 해야 하나? 하고 피가 마르는 상황이에요. 사업하시거나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예전만큼 일이 안 들어와요. 거래처가 끊기거나 돈이 묶여서 현금 흐름이 막힌 상태일 수 있습니다. 관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헤어진 연인을 못 잊고 있거나 이미 끝난 관계인데 질질 끌면서 이게 사는 건가 싶기도 하고 과거의 미련 속에 갇혀서 좀비처럼 지내고 있는 모습. 이게 딱 지금 우리 이번님들의 현실이에요. 이 답답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자꾸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 안에 서서 자꾸 떠나고 싶다는 욕망이 들어요. 진짜 이민이나 갈까? 지금 하는 일 때려치우고 아예 다른 기술을 배워볼까? 이혼하고 혼자 살아볼까?
현실은 발이 묶여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이미 수십 번도 더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하는 거죠. 새로운 비전을 꿈꾸지만 아직 용기가 없어서 문턱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드디어 그분이 오셨어요. 펜타클의 왕이죠. 우리 이번님들에게 오는 귀인은 돈과 실리를 쥐고 있는 펜타클의 왕이에요. 이 사람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자본, 권력,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여러분을 스카우트해줄 능력이 있는 임원급 상사이거나 대표님일 거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든든한 투자자나 내 물건을 대량으로 매입해줄 거래처 사장님이에요. 미혼이신 분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롭고 안정적인 배우자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귀인은 여러분이 갈까 말까 고민만 하고 있을 때 네가 고민하는 그 문제 돈으로 해결해 줄게. 혹은 내가 자리 만들어 놨으니까 너는 몸만 와 라고 말을 하면서 현실적인 기반을 딱 깔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난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바로 휴식의 카드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성공해서 바쁘게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눕습니다. 왜냐? 이 펜타클의 왕이 여러분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은 먹고 살려고 아픈 몸 이끌고 억지로 나갔어야 했잖아요. 근데 이 귀인 덕분에 경제적, 상황적 여유가 생기니까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나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알아놓거나 요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을 돈을 이 사람이 대줄 수도 있고 당분간 매출 걱정하지 말고 시스템 정비해 라면서 쉴 틈을 주는 거죠. 이 휴식은 도피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회복의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원래 이 카드는 금이환양, 그러니까 대놓고 자랑하는 카드인데 근데 이게 뒤집혔다는 건 비공개 승리 혹은 내실 다지기를 뜻합니다. 이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은 뭔가를 이루게 되는데 그걸 남들에게 막 자랑하고 떠벌리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뒤에서 실속을 챙기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는 쟤 요즘 뭐해? 백수야? 싶겠지만 알고 보면 뒤에서 펜타클 왕이랑 손잡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통장 잔고는 두둑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칠애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시기, 겸손하게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귀인의 성향을 좀 더 깊게 파헤쳐 볼게요. 두 장의 카드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어머니랑 변실술사 카드가 나왔어요. 아까 펜타클 왕이라고 해서 무뚝뚝한 꼰대 아저씨만 상상하셨다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모성적인 양육을 제공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는지, 잠자리는 편안한지, 옷은 따뜻하게 입었는지, 여러분의 의식주와 생존 자체를 걱정하고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 척박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을 마치 갓난아기처럼 다시 먹이고 입혀서 키우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귀인은 상황에 따라서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꿉니다. 어떨 때는 엄격한 호랑이 선생님 같다가도 어떨 때는 다정한 엄마 같고 또 어떨 때는 냉철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됩니다. 여러분이 정체되어 있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의 외모를 바꿔줄 수도 있고 사고방식 자체를 뜯어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 내면의 흐름을 좀 더 깊게 볼게요.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상호호회의 뿌리를 돌보라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귀인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옛다 하고 큰 돈을 던져주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밥을 한 끼 사준다거나 여러분이 홀리듯 말한 고민을 기억했다가 작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기죠. 에이, 이게 무슨 귀인이야 하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작은 호의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지 보는 거죠. 그 작은 씨앗들이 나중에 거대한 숲이 돼요. 그리고 여기 정말 중요한 카드가 나왔는데 상호의 뿌리를 돌보라. 이건
즉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 귀인도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젊은 감각일 수도 있고 성실함일 수도 있고 혹은 정서적인 안정감일 수도 있죠. 받기만 해서 미안해 라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도 줄 수 있는 걸 주세요. 서로 주고받는 에너지가 순환될 때 이 관계는 동업자나 평생의 파트너로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카드로 자립과 나에게 나무를 심어주세요 카드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귀인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을 자기 밑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서게 만드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스승님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덕분에 여러분은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독립된 개체로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나에게 나무를 심어주세요. 이건 장기적인 투자를 의미합니다. 단타로 치고 빠지는 인연이 아니에요. 10년, 20년 뒤를 보고 여러분의 인생에 나무를 심어주는 사람이에요. 당장 눈앞의 이익만 쫓지 말고 멀리 보고 기술을 배워라. 적금을 들어라. 부동산 공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미래 자산을 불려줄 구체적인 조언들을 해줄 겁니다. 그 조언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귀인이 왔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이에요. 첫 번째,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사랑할 자유를 얻어라. 아까 첫 카드가 심판의 역방향이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너무 심판하고 있어요. 난 실패자야. 난 나이가 너무 많아. 난 가진 게 없어. 이 귀인은 그런 여러분에게 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줄 겁니다. 제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그 잣대를 갖다 버리세요. 이 귀인이 주는 기회를 내가 감히 받아도 되나 하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빛에 집중하라. 실패나 결핍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이 가져오는 밝은 미래만 보세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돈을 부릅니다.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들어오던 복도 나가요. 그리고 세 번째, 의식적인 연결. 이 귀인과는 그냥 스쳐 지나가게 두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밥 한번 먹자고 하면 무조건 나가시고 연락처 교환하시고 자주 안부를 물으세요. 여러분의 인맥을 의식적으로 물갈이를 해야 될 때예요. 징징대는 친구들 말고 배울 점이 있는 이 귀인 옆에 딱 붙어 있으세요. 자, 이번에는 동화가 주는 조언에 대해서 볼게요. 인어공주와 백설공주 카드가 나왔는데 인어공주의 키워드는 태양은 밝게 빛나리라. 인어공주가 다리를 얻기 위해서 꼬리를 자르는 고통을 겪었잖아요. 우리 이번 분들 그동안 심판의 역방향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목소리를 잃은 인어공주처럼 답답했겠죠. 하지만 이제 태양이 뜹니다. 여러분은 무트로 올라왔고 새로운 다리, 그러니까 기반을 얻게 될 거예요. 이건 고통 끝에 오는 낙이에요. 백설공주 카드 키워드는 사과. 여기에서 사과는 독사과가 아니라 지식이에요. 이 귀인을 통해서 여러분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은 어떻게 버는 것인지, 그리고 진짜 내 편과 남의 편은 누구인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순진하기만 했던 공주가 현실을 자각하고 여왕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볼게요.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그리고 동굴에서 나오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까 검 4번 카드에서 나온 것처럼 충분히 쉬었다면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이 귀인이 깔아준 판 위에서 이제는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저 이거 할 줄 알아요. 저랑 이거 같이 해보실래요? 하고 당당하게 제안하세요.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기는 언제냐? 일식과 월식이 있는 신월이에요. 이클립스는 점성학에서 가장 강력하고 급격한 변화를 뜻해요. 서서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고 뒤집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일식이나 월식이 있는 달, 보통 4월에서 5월, 10월에서 11월 시즌을 주목하시거나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 주변에서 뭔가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온다면
그게 신호탄입니다. 강력한 변화를 기대하라 라는 문구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 궤도가 완전히 수정되는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분들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답답함, 정체기, 이거 곧 끝납니다. 누가 끝내주느냐? 어머니 같은 자상함과 왕의 자본력을 동시에 갖춘 귀인이 나타나서 끝내줄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밥을 먹이고 쉴 곳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본과 환경을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스스로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그 사람이 내미는 손을 잡고 동굴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돼요. 올해 여러분의 통장과 마음에 든든한 나무 한 그루가 심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이뤄집니다. 나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다 라고 매일매일 확언 한 번씩 하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남들이 볼 때 여러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거예요. 직장도 번듯하게 다니고 가정도 평온해 보이고 성격도 모난 데 없이 둥글둥글해서 너는 참 걱정이 없겠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속은 아니죠. 속은 이미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서 여기서 내가 소리를 지르면 이상한 취급을 받겠지 하면서 입술을 꼭 깨물고 참는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화려한 쇼윈도 안에 갇힌 마네킹처럼 웃고는 있는데 영혼은 탈출하고 싶은 상태. 그게 지금 우리 3번 분들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제가 올해 나를 가장 크게 도와줄 사람이죠. 여러분의 이 숨막히는 가짜 평화를 깨트리고 여러분 손을 잡고 쇼윈도 밖으로 뛰쳐나가줄 아주 결정적인 해방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인연인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부터 아주 상징적이에요. 녹아내리는 빛이에요. 이 카드는 에고의 해체 그리고 경계 허물기를 뜻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착한 딸, 현명한 아내, 일 잘하는 대리 과장이라는 역할을 지키느라고 너무 애쓰셨어요. 그 역할이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올해 여러분을 도와줄 귀인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무거운 가면을 녹여버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착한 척 안 해도 넌 사랑스러워. 이 사람이 던지는 이 한마디에 여러분이 꽉 쥐고 있던 긴장의 끈이 스르르 풀리면서 빗속으로 녹아내리는 듯한 해방감을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껍질을 깨러 온 사람, 그게 이 귀인의 정체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이 사람이 나타나는지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상황이에요. 그림만 보면 예쁘죠? 하지만 이 카드가 현실적인 고통을 묻는 자리에서 나오면 쇼윈도 행복을 의미합니다. 20대, 30대 분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꽤 괜찮은 조건의 연인과 연애 중일 수도 있어요. 겉보기에는 완벽하죠. 근데 본인은 알아요. 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40대 이상의 기혼자분들은 애들 때문에 산다. 이혼은 안 된다. 하면서 겉으로만 평화로운 가정을 유지하느라고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남들에게 나 힘들어 라고 말하면 배부른 소리 하네 라고 욕먹을까봐 말도 못하는 그 완벽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한계가 와요. 이 카드가 정방향이면 혼자서도 다 막아내는데 역방향이면 방어 불가입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직장에서 밀려오는 업무나 인간관계의 공격을 이제는 쳐낼 힘이 없어요. 가족들의 기대, 시댁의 요구, 주변의 오지랖. 예전에는 웃으면서 넘겼는데 이제는 그게 막 비수처럼 꽂힙니다. 번아웃이 와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린 모습이에요. 그리고 결국 터집니다. 감정 조절 실패, 그리고 불균형이에요. 참고 참다가 댐이 무너진 거예요.
갑자기 욱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폭식, 폭음, 쇼핑 중독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잘못 풀기 시작합니다. 몸의 밸런스도 다 깨져서 호르몬 불균형이나 불면증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미쳤나봐 싶을 정도로 감정이 널뛰는 시기예요. 이때 여러분은 스스로를 자책하겠지만 사실은 너무 오래 참아서 병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은 도망치고 싶어요. 근데 검 6번의 역방향. 이건 떠나지 못함, 발이 묶인 걸 의미합니다. 이직하고 싶은데 갈 곳이 없거나 이혼하고 싶은데 경제력이 없거나 혹은 내가 나가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라는 죄책감 때문에 배를 띄우지 못해요. 그렇게 내가 가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배가 가라앉고 있는 형국이에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몸은 지옥 같은 현실에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는 최악의 정체기. 자, 바로 이때 그분이 등장해서 이 상황을 끝냅니다. 매달린 남자의 역방향. 정방향은 스스로 매달려서 인내하는 건데 이게 역방향이라는 건 깨어남, 해방이에요. 누군가 와서 여러분을 묶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야, 내려와. 거기서 뭐해? 이렇게 말이죠. 이 귀인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심어주거나 억지로라도 여러분을 그 상황에서 끌어내립니다. 여러분이 안 돼, 나 없으면 안 돼 라고 버둥거려도 아니, 너 없어도 세상 잘 돌아가. 그러니까 너부터 살아 라면서 강제로 휴식을 주거나 환경을 바꿔버리는 아주 결정적인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귀인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을까요? 영원한 아이와 문턱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아주 순수하고 장난기 넘치고 편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동안 어른 노릇을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우리 철들지 말자 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동심, 웃음, 장난기를 되찾아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막 깨르르 웃게 되고 내가 이렇게 잘 웃는 사람이었나? 하면서 놀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존재죠. 그리고 문턱. 이 사람은 여러분을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하는 문지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변화가 두려워서 문 앞에서 막 서성거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문을 활짝 열고 손을 내밀어요. 저 너머에 뭐가 있는지 같이 가보자. 무섭지 않아. 이렇게 말이죠. 이직이든 이사든 새로운 관계든 여러분이 두려워하던 그 경계선을 넘게 도와주는 결정적인 안내자입니다. 그리고 이 귀인은 여러분을 아이처럼 안아줘요. 육체적인 스킨십일 수도 있고 정서적인 포옹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밖에서 전사처럼 싸우다가 혹은 싸우다가 지쳐서 돌아오면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주면서 고생했어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품에서 여러분은 안전함을 느끼고 비로소 긴장을 풀고 꿀잠을 잘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마냥 받아주기만 하느냐? 아닙니다. 등을 돌려라 카드가 나왔는데 이 귀인은 여러분에게 아주 단호한 행동을 요구해요. 너를 아프게 하는 것들에게 등을 돌려. 여러분을 착취하는 직장 상사, 예의 없는 친구, 에너지를 뺏어가는 가족들에게 노라고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네가 왜 참아? 무시해버려. 그렇게 이 사람의 지지를 받고 여러분은 드디어 싫은 사람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돼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과의 만남은 그 자체로 우주가 보낸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만난 한 줄기 빛과 같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그동안 고생해서 복을 받는구나 하고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말합니다. 이 축복을 받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라고요. 과거의 힘든 상황을 붙잡고 있을 건지 아니면 이 귀인의 손을 잡고 새로운 문을 넘을 건지. 이 귀인은 강제로 막 끌고 가지 않아요. 문을 열어줄 뿐 발을 내딛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올해 여러분은 인생을 바꿀 아주 중요한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고 정답은 새로운 변화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로에 서신다면 새로운 변화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귀인과 함께할 때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예요. 첫 번째, 새로운 탄생 경계하며 지켜내라.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 변화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막 방해할 수가 있어요. 너 요즘 왜 그래? 변했다 하면서 죄책감을 심어주는 기존의 인맥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로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자아를 지켜내세요. 이 귀인이 보초를 서줄 겁니다. 과거의 나로 돌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마음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끌어당김의 힘. 이 귀인은 여러분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나타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주파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만난 인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도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다 라는 거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받아들임. 이게 우리 3번 분들에게 제일 어려운 미션일 거예요. 남 챙겨주는 거는 선수인데 남이 나를 챙겨주면 막 어색해서 몸둘 바를 모르시죠. 이번만큼은 제발 받으세요. 이 사람이 밥을 사면 얻어먹고 선물을 주면 고맙다고 하고 사랑을 주면 듬뿍 받으세요. 잘 받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보답입니다. 거절하거나 부담스러워하면 복이 달아나요. 이번에는 동화 속 교훈 2가지 볼게요. 빨간 모자와 잠자는 숲속의 공주 카드가 나왔습니다. 빨간 모자. 키워드는 당신의 야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안에는 착한 빨간 모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늑대 같은 야성, 본능,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생활 하느라고 그 늑대를 억눌러 왔는데 이 귀인은 여러분의 야성미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이어도 되고 욕심을 부려도 되고 화내도 됩니다. 여러분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도 도망가지 않을 사람이니까 이 사람 앞에서만큼은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 가면을 벗으세요. 그리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 키워드는 운명의 실이 나왔어요. 이 만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공주가 물레에 찔리는 것이 정해져 있었듯이 여러분이 겪은 번아웃과 고통도 결국은 이 귀인을 만나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었어요. 이 사람과의 인연은 붉은 실처럼 아주 단단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하지 마시고 운명의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자, 마지막으로 조언과 시기를 한번 볼게요. 그라운딩 하세요. 우리 3번 분들은 워낙 남의 감정을 잘 흡수하는 엠패스 성향이 강해 보여요. 그래서 절제의 역방향처럼 감정이 막 널뛰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귀인을 만나면 너무 좋아서 붕 뜨거나 반대로 불안해서 땅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연을 찾으세요. 맨발로 흙을 밟거나 등산을 하거나 하다못해 공원 벤치에라도 앉아 계세요. 그렇게 현실 감각을 유지해야 이 관계를 건강하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봤는데 대박 카드가 나왔어요. 천칭자리 신월. 천칭자리는 점성학에서 파트너십, 결혼, 연인을 상징하는 별자리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새로운 로맨틱 사이클이 시작된다 이거죠. 미혼이신 분들 이건 100%예요. 올해 여러분을 구해줄 귀인은 새로운 연인이에요. 그것도 아주 운명적인 소울메이트죠. 그리고 기혼자이거나 만약에 연인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영혼의 합이 딱 맞는 베스트 프렌드나 나를 감정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동반자 같은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시기는 양력으로 9월 말에서 10월쯤 가을바람이 불 때 아주 강력한 인연이 들어올 거예요. 혹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어떤 제안이 들어오는 시점을 주목해보세요. 우리 3번 분들 오늘 리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쇼윈도는 깨졌다. 이제 늑대처럼 자유롭게 뛰어나가라. 겉보기에만 좋은 껍데기, 남들 시선 때문에 유지하던 가짜 평화. 이제 그거 다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그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고 너는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다 라고 말해줄
운명의 파트너가 오고 있어요. 그 사람 손을 잡고 이제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사세요.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의 2026년이 그 어떤 해보다 자유롭고 짜릿한 해방의 해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 카드를 펼치는데 그동안 도대체 어떤 세월을 버티신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4번 분들의 상황을 보면 억울하다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라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덤터기를 썼거나 믿었던 사람이 무능력해서 내가 그 뒷수습을 하느라고 골병이 든 모습입니다. 몸은 몸대로 아프고 통장은 텅 비어가고 세상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냐 하고 원망하고 계시진 않은지. 하지만 여러분 오늘 진짜 잘 오셨어요. 여러분이 바닥을 찍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마법처럼 나타나서 이 엉망진창인 판을 싹 정리해줄 해결사가 등장합니다. 자, 올해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줄 그 귀인은 누구인지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장부터 아주 강렬해요. 그녀가 신성한 와인을 권한다. 그러니 마셔라. 여러분, 사막에서 며칠을 굶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물이죠. 이 귀인은 여러분에게 생명수를 들고 오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신성한 와인은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고통을 잊게 해주는 치유제이자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각성제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이제 그만 힘들어하고 내가 주는 이거 마시고 기운 차려 라고 권합니다. 여러분이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마셔야 돼요. 이 귀인은 여러분을 몽롱한 고통 속에서 끄집어내서 살 것 같다 라는 환희를 느끼게 해줄 사람이에요. 아주 적극적이고 매혹적인 제안을 들고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구원자일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혹은 겪게 될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든 원흉이에요. 이건 무능력한 리더, 폭군 혹은 열정만 있고 실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직장인분들 리더십 없는 상사 밑에서 까라면 까 식의 지시만 받다가 일은 일대로 꼬이고 책임은 내가 지는 상황이죠. 기혼자분들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하지만 남편분이 사고를 쳤거나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면서 큰 소리만 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고집불통 꼰대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감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정의카드의 역방향이에요. 이건 불공정, 패소, 부당한 대우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보상은커녕 징계를 받거나 계약 사기를 당하거나 이혼 소송이나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돼요.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어? 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내가 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기분일 겁니다. 근데 상황은 더 안 좋아져요. 일명 이건 거지 카드라고 하는데 경제적 빈곤과 고립이에요. 돈줄이 마릅니다. 빚독촉을 받거나 당장 이번 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슬픈 건 마음도 가난해요. 눈몰아치는 거리에 나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춥고 외롭습니다. 주변에 도와달라고 손 내밀 것도 마땅치가 않아요. 몸까지 아파서 병원비 나갈 일만 생기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상태는 여기까지 갑니다. 원래 펜타클 여왕은 현모양처, 살림꾼인데 이게 뒤집혔어요. 생활력 상실, 관리 실패, 불안정입니다. 나 이제 못 해먹겠다. 집안 살림도 손에서 놓고 싶고 회사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 내가 나를 돌볼 여력이 없어서 멘탈이 와르르 무너진 최악의 순간이죠. 근데 이 진흙탕 같은 상황의 끝에 마법사가 등장해요. 이게 바로 올해 여러분을 도와줄 귀인이에요. 앞서 봤던 그 무능한 사람,
무너진 현실, 이 모든 걸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마법을 부려요. 기술, 말빨, 자본, 아이디어 모든 걸 다 갖춘 올라운드 플레이어예요. 여러분이 법적 문제로 골치 아플 때 기가 막힌 변호사나 해결책을 가져옵니다. 만약에 돈 때문에 죽겠을 때 새로운 수익처를 뚫어주거나 돈이 되는 아이디어를 던져줘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꼬아놓은 혹은 남이 꼬아놓은 실타래를 가위로 툭 자르는 게 아니라 아주 능수능란하게 풀어서 예쁜 옷으로 만들어주는 연금술사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와, 저 사람 뭐지? 어떻게 저걸 해결하지? 하고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유능하고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귀인의 본질과 나의 태도에 대해서 볼게요. 그릇 카드랑 숲 카드가 나왔어요. 이 귀인을 만날 때 우리 4번 분들이 해야 할 태도예요. 비워라. 여러분은 그동안 혼자 해결해 보겠다고 머리를 너무 많이 썼어요. 걱정, 근심, 자책으로 마음의 그릇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마법사가 주는 신성한 와인을 담을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네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텅 빈 그릇이 되어보세요. 그래야 이 귀인이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길을 잃고 어두운 숲속에 있어요. 어디가 출구인지 몰라서 뺑뺑 돌고 있죠. 하지만 이 귀인은 이 숲의 지리를 훤히 꿰뚫고 있는 가이드예요. 이쪽으로 가면 늪이고 저쪽으로 가야 지름길이야. 이렇게 이 사람만 졸졸 따라가면 무서운 숲도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신비로운 모험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무의식은 뭐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존재를 환영하라. 그리고 자기 연민을 품어라. 여러분 혹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너무 당해서. 그래서 누가 도와준다고 해도 너도 뭐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밀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카드는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환영해라. 이 마법사는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진짜 도와주러 온 귀한 손님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리고 자기 연민을 품어라. 지금 우리 4번 분들이 이렇게 된 걸 두고 내가 멍청해서 그래, 내 팔자야 하면서 자책하고 계시죠. 자책은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어요. 다만 운이 안 좋았고 나쁜 사람을 만났을 뿐이에요. 이 귀인은 여러분에게 너는 피해자야, 자책하지 마 라고 말해주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귀인을 만나서 어떻게 회복하게 될까요? 조화와 깊은 다이빙 카드가 나왔어요. 깨진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불공정했던 판결이 공정하게 바뀌고 마이너스였던 통장이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엉망진창이었던 여러분의 생활 리듬이 이 능력자 덕분에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안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결책은 겉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에요. 이 귀인은 여러분의 문제를 뿌리까지 파고들 거예요. 단순히 돈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왜 돈이 새는지 구조를 뜯어 고치자. 그냥 이혼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다시는 이런 남자 안 만나게 심리치료부터 하자. 이렇게 아주 깊이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따라가야 완치가 돼요. 자, 그러면 그 귀인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살아나라. 죽어있던 여러분이 관뚜껑을 열고 나오는 카드예요. 이 귀인을 만나면 잿빛이던 세상이 컬러풀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 심장이 뛰고 살고 싶다, 해보고 싶다 라는 의욕이 솟구칠 거예요. 그 에너지를 거부하지 말고 즐기세요. 두 번째, 빛을 향한 다이빙. 아까 딥다이브, 그 깊은 다이빙 카드랑 연결이 되죠. 이건 진흙탕 속에 빠진 다이아몬드를 건져 올리는 작업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시련 속에 사실은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이 마법사가 그걸 찾아줄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반전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어둠의 지배를 풀어라. 과거의 트라우마, 실패에 기여 난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생각. 이 마법사가 지팡이를 휘두르면 그 어둠이 거칩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둠을 꽉 붙잡고 있지 마세요.
손에 힘을 빼세요. 그러면 빛이 들어올 겁니다. 오늘 리딩의 하이라이트예요. 동화 속 카드들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신데렐라 카드랑 라푼젤 카드가 나왔는데 신데렐라의 요정 데모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지금 제투성이의 신데렐라예요. 구박받고 돈 없고 무도회 갈 드레스도 없죠. 혼자 힘으로는 절대 왕궁, 그러니까 성공으로 못 갑니다. 그때 요정 데모가 나타나요. 이게 바로 매지션 카드와 똑같습니다. 호박을 마차로, 쥐를 말로 바꾸는 마법.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도움이 온다는 뜻이에요. 이 귀인은 여러분 인생의 치트키입니다. 그리고 라푼젤의 머리카락 사다리. 여러분은 높은 탑에 갇혀 있어요. 문도 없죠. 근데 이 귀인이 밖에서 머리카락을 내려 라고 외치거나 본인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여러분을 데리고 나가요. 이건 탈출입니다. 지긋지긋한 현실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상승의 운이 들어왔어요. 자, 마지막 조언 카드와 시기를 한번 볼게요. 위대한 모임.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이고 있다. 이 귀인은 혼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마법사 한 명을 통해서 나를 도와줄 변호사, 의사, 투자자, 그리고 친구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의 물이 싹 바뀌어요. 나를 갉아먹던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나를 살려줄 어벤져스 팀이 꾸려지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시기는 물고기 자리 신월 카드가 나왔는데 양력으로 2월 말에서 3월 초 혹은 여러분의 직관이 아주 예민해지는 시기예요. 명상하고 숙고하라 라는 키워드인데 이 귀인은 시끄럽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볼 때 혹은 꿈속에서 영감을 얻을 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기다리세요. 자, 우리 4번 분들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지금 여러분이 겪는 그 추위, 배고픔, 억울함,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는 지금 위기 파트가 끝나고 이제 막 결말을 향한 반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요정 데모 같은 능력자, 내 인생을 마법처럼 바꿔줄 매지션이 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내미는 신성한 와인을 마시고 그 사람이 만들어준 호박마차를 타고 당당하게 무도회장으로 걸어 들어가세요. 올해는 여러분이 그동안 흘린 눈물을 보석으로 보상을 받는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2026년 화려한 비상을 응원하겠습니다.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다녀갑니다.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든 이 공간으로 다시 들러주세요. 그럼 다음 리딩에서 또 뵐게요. 잠시 달밤이었습니다.